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시원한 복수극, 물론 쓰니가 의도한 건 아닌데 시원한 복수극 가지고 왔어요. 사이다야. 제목,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했어요. 그 마귀 시모한테 복수하려고 개박살 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귀 같았던 시모와 더불어 중재라곤 단 1도 못해주던 등신 같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다가 딱 13개월 만에 다시 재결합한 30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 친정 식구들을 제외하면 제 친구들 포함해 제 주변 그 누구에게도 이혼 사실을 안 알려서 그런지 재결합 과정은 되게 수월했어요. 그냥 가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랄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불구덩이에 왜 또다시 뛰어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저나 남편은 서로를 아직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죠. 그 미친 악마의 불구덩이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이혼한 그날부터 순둥이 남편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혼당한 거잖아! 이렇게 소리치면서 매일매일 집을 다 뒤집어놨고, 나중엔 시모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군요. 그러다가 결국엔 인연을 끊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는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그 독종 마귀 할멈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원한다면 각서를 써드릴게요. 당연히 집도 장만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땡땡이에게 앞으로 2번 다신 같은 실수 안 하겠어요. 등등등. 진짜 별의별 미친 사탕발림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울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악마의 눈물인 거 저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남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남편 계속 연락했고요. 저한테 늘 사과했어요. 울면서 빌었죠. 거기다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마 시모의 사과와 더불어 저희 부모님들 앞에서 각서까지 썼으니까 결국엔 저도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다시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사람이 그 뭐라고 하죠? 죽다가 살아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완전 180도 변했네요. 물론 예전에도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있죠, 어정쩡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방어나 중재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젠 무슨 금강석으로 만든 면도칼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그 악마 같은 시모가 지금은 불쌍할 지경입니다. 다 박살났거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원래 되게 유하고 착해요. 그래서 아내인 저한테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되게 잘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진짜 친아들처럼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하게 착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에게도 착했던 거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완전 변한 겁니다. 본인의 친엄마를 진짜 남처럼 대해요. 완전 차갑게. 막말로 저희 두 사람 재결합하고 지금 8개월 됐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도 불안한지 계속 저한테 그래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인연 끊어버릴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 본인은 이미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셈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단순히 안 보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천륜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와, 엄청난 각오죠. 거기다가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게 정말 제 온몸으로 확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팍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면도날처럼 나를 보호해주니까 별 걱정 없이 지내왔었는데, 그랬는데 역시나 악마 시모는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자폭을 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재결합하고 처음엔 자기 나름 잘 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집도 해줬겠다, 시간도 좀 지났겠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슬금슬금 그 미친 본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저도 예전처럼 착한 며느리짓 이거 절대 안 했죠. 그리고 머리를, 아니 남편을 썼습니다. 남편을 썼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대하고 싸우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평소엔 일부러 전화를 안 받다가 남편이 바로 제 옆에 있을 때만 일부러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일들은 바로 얼마 전 당신 스스로가 폭발하고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니들 요새 우리 집에 왜 안 오냐? 그 집이 좋아서 그러냐? 하긴 좋기야 하겠지. 말을 항상 이렇게 해요. 진짜 악마 같습니다. 하나도 안 좋은데요? 뭐 돈 몇 푼이나 한데 그 좁기만 하고. 아무튼 땡땡씨 바꿔드릴게요. 뭔 개소리야! 가긴 어딜 가! 끊어! 간장게장 만들어놨다. 와서들 먹어라. 어머님, 저 간장게장 완전 싫어요. 땡땡씨도 싫어하는데 그걸 뭐하러 만드셨대? 직접 얘기하세요. 땡땡씨 바꿔드릴게요. 아이씨, 그걸 누가 먹어? 안 먹어! 끊어! 김장은 원래가 1년에 2번씩 하는 거다. 오늘부터 준비해야 하니까 어여 건너와라. 어머, 정말요? 전 몰랐어요, 어머님. 마침 땡땡씨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김치 안 먹어! 끊어! 너넨 다시 합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냐? 그러게요. 왜 끊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땡땡씨는 아이보다 제가 훨씬 더 좋은가 보죠 뭐. 야, 땡땡이 너 진짜 많이 변했네. 참고로 이거는요 진짜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아무튼 저랑 남편이 자꾸 이러니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고 결국엔 열을 받았나 봐요. 아버님이랑 시누이들에게 제 뒷담을 까셨네요.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고통들 중에서 이게 제일 컸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람을 왜 마귀 악마라고 불렸냐면 말이죠, 바로 이간질, 그 악마 같은 이간질. 이게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당해본 사람은 아마 치를 떨 겁니다. 이거는요, 그 분위기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치게 만들었던 거, 바로 이중인격. 저는 이 사람의 그 이간질과 이중인격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경험을 했어요. 전날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게다가 21주의 아이를 잃었으니 이건 유산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사산입니다, 사산. 아무튼 그랬었는데 저희 남편 앞에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당신 아들 팔 붙잡고 엉엉 울던 사람인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하는 말이, 니년 자궁이 썩어서 귀한 내 새끼가 죽었어. 이거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녹음했고요. 그리고 이게 까발려지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다 터트리고 소송 불사 이혼 요구했던 겁니다. 이걸 터트린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저를 안 놔주길래 이땐 제 나름 살짝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흔들린 거죠. 그랬는데 악마 시몬은 역시나 가만히 있질 않았고 그 시간 내내 정말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혀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둔 증거가 되게 많은데 소송을 대비해서 이때부터는 열심히 모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소송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때 그 증거들 저 아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 때문에 화가 잔뜩 오는 우리의 악마 시모.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또 옛날처럼 여기저기 거짓부름을 씨부리며 이간질을 시도했는데 소용없어요. 이젠 그 누구도 시모의 말을 안 믿습니다. 저희 남편은 뭐 완전 당연한 거고 아버님은 물론 시누이들도 절대 안 믿죠. 사실 아버님과 큰 시누이는 원래부터 착했던 사람이고 시모가 뭐라 이간질을 하면 저나 남편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 편을 들어줬었기에 애초부터 소용이 없는 데다가 유일한 자기 편 완전 철저 무조건 지 엄마 편만 들던 둘째 시누이도 그날 이후 녹음본 터진 날 절대로 안 믿어요. 거의 배신 수준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런가 저 이혼할 때 제일 많이 울고 사과했던 게 바로 둘째 시누이입니다. 그땐 참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신기해요. 지금은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냅니다. 이제 무조건 제 편인데다가 보호를 해주려고 해요. 자기 엄마를 계속 감시하죠. 아,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모녀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엄마 말을 안 믿죠.
참고로 저희 시모는 직업이 상담사입니다. 그런 만큼 당신의 진짜 가족들에겐 늘 덕망 있는 아내, 현명한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였죠. 그런데 실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교묘한 데다 똑똑하고 또 상대방의 심리 같은 걸 굉장히 잘 파고들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였죠. 실제로 죽이기도 했었고. 아기. 아무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결국엔 대폭발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니들 이러고 살 거면 집 내놔!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저희 남편 이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는 말.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 어차피 평생 안 볼 건데 뭐 딱히 상관이 있나? 이러는데 사람이 뒤로 넘어가요. 농담 아니고 실제로 철푸덕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엉엉 울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이때 실제로 집을 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저희 아버님이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신 그 집 도로 받을 거면 이참에 나랑도 도장을 찍자. 이러시는데 분위기가 완전 뭐 결국엔 그 집은 저희 부부가 가지게 됐어요. 아버님이 명의 이전까지 해주셨습니다. 반반으로. 그런데 그 집에 계속 살자니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1초 만에 저희 친정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네요.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올 가을쯤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일단 어머님을 제외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은 어머님 번호를 차단했고 번호까지 바꿨고요. 시누이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호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도 어머님 번호는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일이 잘 해결됐음에도 이혼을 계속 생각 중이시라고 해요. 작은 시누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크게 그것도 2번이나 실망을 해서 그게 이유라고 하네요. 끝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재결합하고 8개월 됐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정도면 남편을 믿고 다시 혼인신고를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댓글 1번. 아직은 하지 마세요. 남편이 멋있게 변했다고는 하나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막말로 시모가 자살소동이라도 벌리면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쓴일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2번 맞습니다. 저러다가 시모가 미쳐가지고 자살쇼라도 터져버리면 쓴이 남편도 다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시모가 잘못돼버리면 며느리가 시어미 잡아먹었네 어쨌네 하면서 미친 개소리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냥 차라리 합치지 말고 혼자 살지 왜 그랬죠. 3번 예 해도 됩니다. 단 시모가 죽고 나면 그때 하세요. 4번 최소 10년을 기다리세요. 고작 8개월 가지고 신뢰가 쌓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5번 역시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고 하더니 완전 칼이냐 칼. 옆에 있다간 베일 듯.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급한 거 아니면 한 5년 정도 지켜봤다가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